가진 게 없다면 사람을 얻어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눈물 많고 유약한 황숙이라 부르더군. 조조처럼 뛰어난 군사적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송권처럼 대대로 물려받은 풍요로운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 냉정한 약육강식의 시대에 그저 눈물이나 흘리며 사람 좋은 척 버틴 무능한 자라고 비웃는 이들도 많았네. 틀린 말은 아니야. 젊은 시절에 나는 그저 시장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집신 장수이자 돗자리 장수였을 뿐이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조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쟁쟁한 영웅들을 제치고 한나라의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 지략도 무기도 군사도 없던 내가 어떻게 천하를 상분할 수 있었을까? 자네도 지금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세상의 벽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포기를 생각하고 있는가? 남들 다 있는 스펙이 없어서, 밀어줄 배경이 없어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울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밤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세상이 말하는 거창한 무기는 없었지만 나는 오직 단 하나의 무기로 천하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그 무기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네도 당장 줄 수 있는 무기라네. 일장 집신 장수의 출발, 바닥을 한다는 것. 나의 시작을 솔직하게 말해주겠네. 나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 유황숙이라 불렸지만 그것은 이름뿐인 허울이었어. 족보를 뒤져야 겨우 나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빛바랜 과거였지. 현실의 나는 그저 눈앞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청년이었네. 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 한 구석에 앉아 거친 짚을 엮어 집신을 만들고 돗자리를 팔았지. 손끝은 늘 갈라져 피가 뱉고 지나가는 지체 높은 집안의 자제들이 비단옷을 입고 글을 읽거나 검수를 익힐 때 나는 흙먼지 날리는 시장 한 구석에서 떨어지는 동전 몇 잎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네. 그때는 참 부끄럽고 원망스럽기도 했어.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을까? 하지만 서서히 깨닫게 되었네. 가진 것 없이 바닥에서 버티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루를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지를 몸소 겪으며 자랐기에 나는 세상 모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 그것이 내 첫 번째 강점이자 내 평생의 무기가 되었어. 나는 권력자들의 거창한 명분보다 당장 오늘 밤 굶주리는 백성들의 눈물이 더 크게 보였네. 어떤 사람의 고통도, 어떤 사람의 비참한 처지도 남의 일처럼 볼 수가 없었으니까. 자네도 지금 자신의 출발점이 너무 초라해서 부끄럽지 않은가?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진 않은가? 기억하게. 바닥을 굴러본 자만이 그 바닥에서 흐르는 눈물의 무게를 아는, 자만이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네. 가장 낮은 곳에 있어 보았기에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도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던 걸세. 이장 진심은 머리를 이긴다. 사람들은 묻더군. 천하의 관우와 장비 같은 대영웅들이 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주군으로 모시며 평생을 따랐을까 하고 말이네. 관우는 무예와 기계로 치면 내가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만큼 위대한 자였어. 장비 역시 그 용맹함 하나는 천하의 그 어떤 군대도 당해낼 자가 없었지. 객관적인 능력으로만 보면 그들이 내 밑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네. 그럼 그들이 왜 평생을 땅 한 평 없이 떠돌며 고생하던 내 곁을 끝까지 지켰겠나?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었네. 뛰어난 지략이 있어서도 아니었어. 나는 그저 그들의 장점을 나보다 높게 쌓고 내 부족함을 인정했으며 그들을 부하가 아닌 내 목숨을 나누어 가진 형제로 대했기 때문이네. 조건이나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가슴과 가슴으로 건넨 진심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자객의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네. 내가 평주에 있을 때 평조왕이라는 자가 나를 눈엣가시로 여겨 나를 죽이기 위해 인류 자객을 보낸 적이 있었어. 그 자객이 서슬 퍼런 칼을 품고 내 진영에 잠입했을 때 나는 그가 자객인 줄도 모르고 그저 먼 길을 걸어온 손님인 줄로만 알았지.
그의 거친 옷차림과 지친 기색을 보고 나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 대접했네. 배고프지 않냐고.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먼저 이 따뜻한 밥부터 먹으라면서 말이네. 그리고 그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않고 귀한 손님으로 대하며 진심으로 그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 그 밤 내 진심에 감복한 자객은 결국 품고 있던 칼을 거두었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자백했지. 나는 당신을 죽이러 온 자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을 보고 나니 도저히 이 칼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머리로 계산하는 전략은 더 큰 머리를 굴리는 전략에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네. 하지만 가슴으로 건네는 진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네. 자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자네를 계산적으로 대하는 사람만 가득한가? 아니면 자네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혹은 자네가 먼저 누군가에게 진심을 건넨 적이 있는가? 사람은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다네. 상대방이 나를 머리로 대하는지 가슴으로 대하는지 지독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세상이 험할수록, 계산적인 세상일수록 진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네. 삼장 삼고초려, 자존심을 내려놓는 유연함. 자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혹은 자네가 바라는 꿈을 위해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려 봤는가?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진 않았는가?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세상에 이름도 나지 않았던 시골의 책사 제갈량을 얻기 위해 나는 융중의 작은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갔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산고초려지.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부재 중이었어. 먼 길을 걸어간 보람도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지. 함께 간 관우와 장비는 이미 얼굴이 굳어지며 불만이 가득했네. 한 나라의 황숙이라는 사람이 정체도 모르는 시골 내기를 만나러 이 고생을 해야 하냐면서 말이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눈보라를 뚫고 찾아갔건만 또 만나지 못했네. 장비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이 건방진 시골 녀석이 감히 우리 형님을 농락하는구나. 당장 초가집에 불을 지르고 그자를 묶어서 데려오겠습니다. 라며 고함을 쳤지. 그때 나는 장비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네. 아우야, 참게.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쉽게 만나지 못하는 법이라네. 천하를 구하고 백성을 살릴 지혜를 얻으러 왔는데 이 정도 추위와 기다림을 못 이겨서야 어찌 큰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문하던 날, 그날은 유독 굵은 비가 내리고 차가운 눈이 바람에 날리는 날이었어. 초가집 문을 두드리니 다행히 제갈량이 집안에 있었지만 그는 낮잠을 깊이 자고 있었네. 관우와 장비가 당장 소리를 질러 그를 깨우려 했지만 나는 엄히 막아섰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눈을 뜰 때까지 깨어나서 편안하게 나를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차가운 문 밖에서 마당에 눈을 맞으며 묵묵히 기다렸네. 내 어깨와 머리에 하얗게 눈이 쌓이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지. 황실의 후손이라는 자존심, 나이가 더 많다는 권위, 주군이라는 체면, 그런 것들은 천하를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껍데기에 불과했으니까. 진정한 강함이란 겉으로 큰 소리를 치고 남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네. 내가 원하는 소중한 가치를 얻을 때까지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묵묵히 버텨내는 유연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지. 자네는 원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혹은 원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 몇 번이나 두드렸는가? 고작 한두 번 거절당하고 내 알량한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소중한 꿈을 포기해버리진 않았는가? 진심이 있다면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하네. 사장 돈이 아닌 진심으로 묶인 관계. 나는 평생 가난했고 내 삶의 대부분은 도망자의 역사였네. 조조에게 쫓겨 가소를 잃었고 여포에게 배신당해 성을 빼앗겼으며 송권에게 치여갈 곳을 잃었지. 늘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다니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완벽한 패배자이자 도망꾼이었어.
하지만 신기하지 않은가?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땅 한 평 없이 쫓겨다닐 때도 관우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 장비도 끝까지 나를 호위했지. 조우는 조조의 100만 대군이 둘러싼 적진 한가운데로 홀로 말을 몰아 내 아들을 품에 안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네. 제갈량은 조조나 손꼽 밑으로 가면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선택해 평생을 과로하며 헌신했지. 왜였겠나? 내가 그들에게 나중에 높은 관직을 줄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을까? 내가 황금을 산더미처럼 쥐어주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라네. 돈과 이익으로 묶인 관계는 그 돈이 사라지면 신기루처럼 함께 사라지는 법이지. 권력으로 묶인 관계 역시 그 권력이 힘을 잃으면 가장 먼저 칼을 겨누며 배신하는 법이라네. 내가 평생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나와 그들이 진심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네. 내가 그들을 믿었고 그들이 나의 진심을 믿었기에 세상이 뒤집히고 사방이 적으로 가득 차도 우리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던 걸세. 지금 자네 곁을 한번 보게. 자네가 가장 힘들고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자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버텨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만약 자네의 못난 모습까지도 안아주며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자네는 아무리 통장 잔고가 비어있어도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네. 천하를 다 가진 조조도 부러워했던 진짜 재산은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 낮추고 버티고 진심을 다하게. 지금 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스펙이 부족하다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수저가 흙수저라고 인생의 출발선이 너무 뒤처졌다고 낙담하고 있진 않은가?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조급해 죽겠는가? 조급해하지 말게. 나를 보게. 나는 47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절반이 훌쩍 넘어갈 때까지 제대로 된 기반 하나, 땅 한 떼기 없이 조조에게 쫓겨다니던 처량한 신세였네. 남들이 보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손가락질할 나이였지. 그러나 47의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만나고 내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힘을 합치자 10년이 채 되지 않아 나는 촉한의 황제가 되었고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네. 인생에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 자네가 겪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과 비참한 바닥은 자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훗날 자네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줄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일 뿐이라네. 진심을 다해 사람을 얻고 스스로를 낮추며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거대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네. 오늘 밤 힘들어하는 자네의 어깨를 다독이며 3가지 지혜를 남기고 가겠네. 첫째, 진심은 그 어떤 영리한 계산도 뛰어넘는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게. 둘째, 간절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3번은 두드려보게. 셋째, 힘든 시절을 함께 피 흘리며 버텨줄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 내 주변의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집신 장수였던 내가 황제가 된 것처럼 묵묵히 버텨내는 자네에게도 반드시 자네만의 찬란한 때가 올 것이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게. 자네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네. 오늘 밤의 삼국지는 여기서 끝이네. 편안한 밤 되게나.